안녕하세요. 2022년 3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제 주말 농장 요 화분에 심어놓은 미선나무입니다. 미선나무. 이 향기도 좋은데요. 이 향기는 전해줄 방법이 없고, 오늘 잠시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비가 오고 이제 개인 상태인데 하늘은 대단히 흐립니다. 오늘 잠시 제가 잡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잡초요. 이제 비가 오고 이제 봄날 드디어 만물이 소생하듯이 소생하는 것이 또 잡초입니다. 이 잡초는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라는 식물입니다.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작업장 옆에 이런 두매부추. 두매부추는 제가 심었기 때문에 잡초가 아니고요. 이런 사이에 떨어져 있는 풀 같은 거, 냉이라든지 이런 풀들은 이 잡초라요, 잡초. 오늘 이 잡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잡초 방제 방법 이런 부분들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고 이제 비가 오고 겨우 내내 그래 가물다가 비가 오고 하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냉이 이런 풀들 어마무시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풀들이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보면 사실 이 풀들은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잡초락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붙여진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는 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존재의 가치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듯이 이 식물, 이 풀들도 존재의 가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농작물에 서로 경합함으로 해서 농작물 수확량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잡초라 명명을 하고 구분을 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잡초와의 전쟁, 그런 표현을 쓰죠. 전쟁. 지금 여기 보이는 풀은 이게 망초입니다. 망초는 가을에 발화해서 겨울 월동을 하고 이렇게 봄에 무성해집니다. 그래서 키도 막 자라는데요. 망초. 이건 개망초죠, 개망초. 망초 두 가지가 있는데 망초가 있고 개망초가 있는데 이건 개망초라고 합니다. 개망초. 이런 냉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 짓는데 이 잡초가 많은 피해를 주고 수확량 감소를 시키고 또 이 잡초 제거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간이 그 화학을 연구하면서 가장 먼저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초기부터 연구한 것이 뭐냐? 바로 이 제초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풀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제초제. 그래서 그동안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하면서 많은 풀약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베트남 전쟁에도 사용했던 파라카트, 즉 그라목손. 작물체 접촉하면 접촉 부위가 마르는 그라목손, 최근에 인기 좋은 바스타,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떻게 하면 이 잡초 제거를 쉽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하면서 만든 화학제품의 그 화학 연구한 결과물이거든요. 이 같은 물이라도, 마시는 물이라도 이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요.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합니다. 즉 이 잡초도 최근에는
이용하기 나름인데요. 이용하기 나름인데 최근에 보면 뭐 야생화 즐기신 분들은 이 잡초 중에서 이 풀 중에서 예쁜 것들은 또 선발하고 간략해서 야생화 그걸로 직업 야생화를 키워 사는 그런 직업도 생겼고요. 야생화 농원, 야생화 판매장, 야생화 동호인, 야생화 전시회 뭐 이런 게 생겼고 또 어떤 집은 화단에 아예 이런 그 우리가 밭에 있으면 사실은 그 잡초라 하는데요. 화단에 쑥이나 냉이, 민들레 이런 것들을 심어서 아예 채취해서 먹는 사실 망초도 좀 자라면 이제 잎을 채취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최근에 못 먹는 잡초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지 가보면 평상시 쳐다보지 않았던 것들이 산나물로 산나물 비빔밥 소재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이 잡초는 대체로 보면 생명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합니다. 뭐 강해서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 농사가 잡초와의 전쟁이다. 서리가 와야지 잠시 휴전을 한다. 휴전.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라는 이야기죠. 봄이 되면 다시 시작하고 서리가 오면 휴전을 하고. 대표적인 잡초는 종류는 이런 개쑥갓, 냉이, 이런 망초, 그리고 또 그 외에 5월달에 많이 생기는 발행이, 그리고 덤불성 올라가는 환삼등쿨,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민들레, 또 그리고 지팡이를 만들고 짚으면 명이 길어진다고 하죠. 명아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람들이 이 풀과의 전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겨볼까 싶어서 만든 기구들도 많습니다. 동력 제일 예전에는 그냥 주로 낫을 했죠. 낫, 괭이, 호미 그런 농기구에서 좀 더 발전해 가지고 그 예초기 그리고 성룡 제초기 아예 타고 다니면서 동력을 하는 그런 제초기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여기도 지금 작년에 폈다가 지금 무슨 적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제초 매터, 또 제초용 부직포, 그리고 농사 지을 때 아예 풀과의 전쟁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펴는 제초를 위한 비닐 멀칭 이런 것들이 다 풀과의 전쟁을 위해서 생긴 그런 농법들입니다. 여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민들레로 나와 있습니다. 민들레. 민들레. 참 다양한 풀들이 어디서 날라오는데 참 많이 날라옵니다. 이 잡초가 그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가 하면요.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막 각종 폭탄 많이 떨어지죠. 전쟁으로 인한 폭탄의 폐허 속에서 또 저런 산에 산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황폐한 그런 곳에서 제일 먼저 쏙쏙 고개를 내밀고 올라오는 것이 잡초의 싹이라고 합니다. 잡초의 싹. 근데 이 잡초도 이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잡초가 될 수 있고 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촌에 김 양식장에 예전에는 김이 생기지 않고 김하고 같이 섞여서 뭐가 생겼는가 하면 매생이가 생겨서 대단한 골칫거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차라리 매생이를 양식해서 매생이국도 하고 매생이 별도로 판매도 하죠. 이게 세월이 변하면서 그런 변천 과정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잡초도 구분이 되는데요. 잡초가 작물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쑥도 재배를 하죠. 쑥. 예전에는 쑥이나 냉이, 민들레 다 재배를 합니다. 아예 하우스에서 재배해 가지고 일찍 빼내신 분도 계시고요.
쑥 같은 경우는 아예 작물로 재배해서 아예 기계화된 그런 수확. 그래서 삶아서 냉동했다가 전국의 방앗간에 납품, 떡공장에 납품해서 쑥떡의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쑥떡의 재료로. 예, 그처럼 이런 풀들도 대단히 그 활용 가치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또 저런 그 야생밀 같은 경우 사실 그 작물적 가치는 없지만 그게 유전 자원으로는 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식량 자원이 고갈되고 할 때 결국은 그 유전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런 모든 잡초들을 채취해서 그 먼 훗날을 대비해서 아예 그 박물관처럼 그런 그 보관한 그런 그 곳도 있고요. 지금 이 잡초의 그 생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예전에 우리 어르신 선배님들 어르신들 왜 그 보면 보릿고개 힘들었던 그런 과정, 그때는 사실 또 이런 거 잡초, 우리가 흔히 아는 냉이, 쑥, 뭐 민들레, 뭐 이런 풀들, 이런 것들은 진짜 행복하고 고마운 잡초였다. 진짜 봄 되면 쑥머리 올라오기 기다렸다가 올라오기 무섭게 뜯어서 그걸로 풀칠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기도 또 쑥이 있네요. 이게 원래 이게 쑥이 없었는데 이렇게 또 쑥도 어디서 이렇게 씨가 날라와서 이렇게 생깁니다. 쑥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 밭에는 개쑥갓, 그리고 이런 냉이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냉이, 제가 냉이를 이렇게 영상을 잡으면서 냉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냉이, 이 밭잡초에 사실 이 냉이가 진짜 대표적인 그 잡초입니다. 이 냉이는 그 자람새가 이런 그 밭 환경에 아주 적당합니다. 이런 평탄화된 이런 밭, 그리고 물 빠짐이 좋은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물 빠짐이 좋으니까 역시 또 자라기도 좋고요. 이런 환경을 좋아하다 보니까 대단히 많이 생긴다. 또 냉이는 특징이 씨앗이 많이 생깁니다. 씨앗이 생겨도 보통 생기는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또 이런 씨앗이 생성되고 하는 그 기간이 얼마큼 빠른가 하면, 빠른 종들은 6주, 늦어도 8주, 2달이면 씨앗이 생긴다. 그리고 씨앗이 아주 작고 미세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장화를 실었는데요, 이런 진흙밭에 이 장화 흙에 묻어서도 이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오죽하면 이 냉이는 부지런한 농부밭에 많다. 왜? 장화에 묻어서도 이동을 하다 보니까 냉이는 부지런한 농부밭에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밭에 냉이가 많으면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고 부지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표현하면, 긍정적으로 보면. 그리고 냉이는 또 본나물로 인기가 좋다 보니까 최근엔 재배도 합니다. 흔히 그렇죠. 냉이 같은 경우는 뭐 칼슘, 단백질, 철분 이런 영양소도 풍부하고, 또 한방울은 뭐 이뇨작용, 또 여성분들 산후조리, 뭐 술 드시 묻는 지방간 완화, 간에 쌓인 독 제거, 뭐 변비, 뭐 시력 완화, 뭐 혈압, 소화 개선, 이런 아주 좋은 말들이 대단히 많아서 이 냉이를 먹는데 가장 좋은 특유 향이죠. 냉이향. 특히 된장국에 냉이 들어가면 그날은 밥맛 끝내주죠. 이게 제거하고 할 때는 잡초인데 또 이용할 때는 멋진 채소가 된다. 냉이 종류도 다양합니다. 일반 냉이, 뭐 고추냉이, 간냉이, 황새냉이, 쌀이냉이, 뭐 미나리냉이, 말냉이, 또 막 다닥다닥 씨앗이 튄다고 해서 다닥냉이, 뭐 쏙쏙이 풀, 뭐 개갓냉이, 뭐 이런, 뭐 나도냉이, 너도냉이, 뭐 대단히 많은 이런 냉이 이름들이 있는데, 그만큼 이 녀석들이 그것도 냉이 보시면 여기 이제 일반 냉이에요. 냉이.
여기 그 씨가 많이 생기는 쏙쏙이 풀입니다. 참 다당냉이. 예, 이 뿌리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이 밭에 그 제초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작물 근처 좌우 20cm 뿌리 근처 이런 부분들은 호미로 뻗든지 낫으로, 낫으로 낫끝을 이용해서 그 뿌리와 즉 생장점과 뿌리를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왜? 흙을 다 트면 틀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밭을 맬 때 호미보다는 낫을 많이 이용합니다. 낫으로 해서 이 뿌리는 그냥 두고 생장점만 잘라내서 이 풀이 죽도록. 왜냐면 이게 호미로 하면 일일이 흙을 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밭을 맬 때 호미를 많이 이용한다. 호미. 그리고 이 작물 줄기가 좀 떨어진 곳은 저는 풀약 바스타를 많이 이용합니다. 바스타. 그리고 잡초 발생 전 처리제, 즉 풀이 안 나도록 하는 알라 유제, 그리고 작물에 풀약이 잘 묻도록 전착제를 섞어서 처리한다. 이 제초제 칠 때 팁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풀은 작물의 잡초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그 풀은 대체로 보면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저런 이렇게 그 개수꽃 같은 경우는 이런 자세히 보시면 솜털이 송송 나 있습니다. 솜털이 났다는 것은 뭔가 하면 약을 쳤을 때 이 묻기는 묻는 것 같은데 깊이 확산이 안 됩니다. 즉 확산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흔히 파, 마늘 이런 데 약을 칠 때 그 작물이 미끄럽기 때문에 우리가 전착제를 혼용하죠. 고루 확산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풀약을 칠 때도 전착제를 혼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풀약을 칠 때는 뭐 풀약의 종류가 다양한데 뭐 근사미 뭐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저는 그래도 작물이 좀 안전한, 또 땅에 떨어졌을 때 빨리 분해되는, 저는 바스타를 사용한다. 바스타. 바스타와 또 그 풀이 안 나도록 쪽 하면 다음에 풀약 치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알라 유제 섞어서, 알라 유제, 바스타, 그리고 전착제 섞어서 저는 약을 친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기 지나면 제가 다음 단계는 제초 매트를 펼 건데요. 지금 아직 이렇게 안 펴고 두는 이유가, 이렇게 뿌려놓은 대비 이런 것이 이제 비를 맞고 땅에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은 그냥 제가 두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복분자 밭인데요. 여기도 풀이 제 그래 관리로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고 있다. 저런 논에도 사실 풀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 각종 다양한 그런 뭐 손으로 뿌리는 입제형 제초제부터 시작해서 그 논장만 할 때, 쓰레질 할 때 하는 초기 제초제, 그리고 나중에 몰미를 잡는 중기 제초제, 이런 다양한 그런 풀약들이 있는데요. 이 잡초, 심지 않아도 자라는 식물, 그러다 보니까 이 복분자 밭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무가 자라면 그건 잡목이 되죠. 잡목.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나무. 하지만 이 복분자도 다른 밭에 어쩌다가 한누나무 있으면 그건 이게 또 잡목이 됩니다. 뽑아내야 될 잡목. 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잡초가 될 수 있고 채소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제 밭에 이제 피는 미선나무 꽃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이제 봄이 소생하면서 더불어 지금 땅을 점점 푸른색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이 잡초 풀이야기, 잡초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올해도 풍류농사 이루시고 건강하시고 늘 건강한 웃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이게 부추입니다. 부추. 아마 이게
어쩌다 부추 씨앗이 떨어져서 아마 이게 지금 부추가 나고 있는 모양인데요. 이렇게 복분자 사이에 있으면 이것도 사실은 잡초에 됩니다. 먹는 채소지만은 잡초다. 부추 이것도 잡초에 해당됩니다. 먹는 채소지만 제가 안 키운 거잖아요. 예, 자, 이것도 잡초가 되겠습니다. 왜 이쪽에 제가 부추를 좀 심어놨더니 아마 씨앗이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졌는가 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